이것 역시 저희가 며칠 전에 열띠게 다루어 드린 내용입니다. 12세에서 17세 백신 접종과 관련한 건데요. 방송 직후에 12세에서 17세 접종과 관련해서 찬반 의견이 저희 댓글로 많이 달렸습니다. 그중에 찬성 측 글 하나, 반대 측 글 하나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이디 두삼백님께서 청소년 어린이들은 코로나로 인한 중증 환자가 없고 가볍게 넘어가는데 임상실험 중인 백신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하려고 하는 거는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이동 제한 그리고 병상 확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이디 쇽웨이브님께서는 저는 하신 말씀 중에 이번 건은 동의가 되지 않네요. 우리는 정상으로 이제 돌아가야 합니다. 현재 성인만 접종해서는 코로나 종식 어렵습니다. 학생들도 접종을 해서 감염률을 줄여야 하고 학생들도 마스크를 벗고 운동장을 뛰어다닐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라고 의견을 주셨어요. 교수님, 이 두 댓글에 대해서 교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저는 두 분 다 일리는 있다 이 말씀입니다. 저는 이제 제가 방송에서 개인적으로 지금 당장, 그러니까 나중에는 입장을 바꿀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당장은 반대한다 그 말씀을 드렸죠. 계속 반대할 거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은 12세에서 17세의 백신 접종을 반대한다. 그런데 나중에 다른 백신이 나오거나 또는 예를 들면 심근염이 없는 다른 백신이 나오거나 또는 이익이 위험보다 더 크다 이러면 제가 제 입장을 바꿀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은 반대한다 이 말씀이죠. 그런데 한 분은 반대하시고 한 분은 찬성하셨는데 저는 두 분이 다 일리 있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거는 정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입장을 취하는가 하는 것은 충분히 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입장을 취하는 것이 보다 더 합리적일 것인가 하는 것을 데이터를 가지고 설명을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우선 하나는 지금 이 연령대와 관련해서 백신 접종을 하려고 하는 국가가 몇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하나는 미국인 경우에는 12세부터 17세까지 백신 접종을 하려고 하는데 아직 전체를 다 할 것인지 아니면은 일부만 할 것인지 결론을 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다소 하겠다는 대강의 어떤 입장은 결정이 되었는데 대상자는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프랑스도 하겠다고 하는데 대상을 다 할 건지 아닌지를 아직 확실히 언급하지는 않았어요. 그 다음에 영국인 경우에는 12세부터 17세까지에서 16세, 17세는 빼고 거기에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12세부터 15세까지는 전체 백신 접종은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게 기본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12세부터 15세까지는 그냥 무조건 다 하지는 않고 대상을 정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거냐 하면은 선천성 어떤 질환을 앓고 있거나 면역이 잘 안 생기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12세부터 15세까지는 선별적인 백신 접종을 하되 전체 백신 접종은 하지 않는다. 왜 하지 않는다고 얘기했냐 하면은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게 될 경우에는 심근염의 위험이 더 크다. 그런 것들 때문에 영국은 그런 입장을 정했습니다. 다시 우리나라로 와서 저는 어떤 입장을 취하는가 하는 게 다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당장 반대한다고 말씀드리냐 하면은 이 연령대 이외의 다른 분들이 백신을 접종하게 되면은 이 아이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할 위험을 생각 안 해도 됩니다. 이때는. 그러니까 이 아이들만 놓고 위험과 이익을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는데 저는 이 아이들만 놓고 볼 때 이 아이들은 지금 당장 접종할 수 있는 백신이 화이자밖에 없습니다. 그러는데 화이자 백신이 이 아이들과 관련해서 저는 심근염의 위험이 이 아이들의 다른 이익보다 당장 더 크다. 이런 입장을 제가 갖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당장은 반대한다는 겁니다. 예컨대 노바백스 백신 같은 게 나와서 심근염 위험을 회피할 수 있다거나 또는 화이자 백신이라고 하더라도 이익이 위험보다 더 크다 이러면 제가 입장을 바꿀 건데 지금 당장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지금 당장은 반대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설대우 교수님께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설대우 교수님이나 제가 이제 모든 백신의 12, 17세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게 아닙니다. 예, 그 부분은 좀 오해를 풀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화이자 백신이나 모더나 백신에 대해서 12, 17세 접종은 이익보다는 부작용으로 인한 위험이 더 클 수도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주저주저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방역 상황을 전제해 뒀을 때 예를 들어서 지금 12, 17세 백신 접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때가 11월 달 정도부터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때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이 아니라 노바백스 백신이 승인을 받았고 그리고 노바백스 백신이 12, 17세에 접종을 했을 때 화이자 백신이나 모더나 백신과 비교했을 때 큰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하는 데이터가 확보가 된다 그러면은 굳이 신근염 부작용이 있는 화이자 백신을 12, 17세에게 강요하기보다는 노바백스 백신 같은 좀 더 안전한 백신을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의 방역 상황에서는 이렇게 서둘러서 12, 17세 백신 접종을 방역 당국이 의사결정할 이유가 있었을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고해 보라고 의견을 제시를 하는 거죠. 예. 자, 그 부분을 조금 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노바백스 백신 같은 경우에는 독감 백신을 만들 때 테크놀로지 플랫폼과 똑같은 플랫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이 생각하기에 기존의 메신저 RNA 백신이라던가 화이자 모더나 백신이나 혹은 바이러스 벡터 백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새롭게 드러나는 이상 반응이나 부작용이 적으리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 백신이 등장하고 그런 백신이 12, 17세에게 접종을 했을 때 큰 예.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당연히 12, 17세에게도 백신 접종을 해야겠죠. 할 수도 있겠죠. 그때도 전체를 대상으로 아니면 선별해서 영국처럼 뭐 특정 계층에만. 자, 필요하다면 전체를 대상으로 예. 할 수도 있을 것도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어쨌든 간에 몸에 이 면역원이 있으면은 훨씬 더 자유롭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과연 그런 수준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의견을 모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짧게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연령대, 12, 17세 이 연령대에 자궁경부암 백신을 여아들에게 백신 접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노바백스 백신 기술과 똑같거든요. 만드는 방법도 똑같고. 그런데 아시다시피 자궁경부암 백신이 이 연령대에 굉장히 안전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노바백스 백신 같은 게 나온다 그러면 저는 당장 찬성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을 이해하시면 어떤가 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서울대우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 강양구 TBS 과학전문기자였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